자, 빠르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빨리 배우도록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디지털 시그니처 해시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 해시 숙제도 있었고,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 트랜잭션 두 가지 파트가 있죠. 인풋 파트랑 아웃풋 파트. 그리고 인풋 파트는 프리비어스 아웃풋 파트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인풋 파트고 빨간색으로 되는 게 아웃풋 파트죠. 그래서 이 인풋 파트는 여기 있는 내용은 다른 쪽의 아웃풋 파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웃풋들은 사용된 적이 없어야지 밸리드한 거라서 우리가 트랜잭션 아웃풋인데 unspent, 사용된 적이 없는 아웃풋 모델이라고 해서 UTXO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요 모양을 이제 볼 텐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간단하게 앨리스 바 뭐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저게 코드 형태로 적혀져 있어요. 스크립트 형태로 적혀져 있고, 그 스크립트 형태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안에 있는 모양을 보면 뭐 여러 가지들이 쭉 있겠지만, 트랜잭션에서 보면 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되겠죠. 인풋, 트랜잭션 인풋이 몇 개가 있고, 트랜잭션에 인풋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풋에 대한 리스트, 아웃풋의 개수, 그 다음에 아웃풋에 대한 리스트.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인풋, 뭐 여기 보면 인풋 아웃풋인데 인풋 개수가 두 개다. 그러면 여기 인풋 하나가 있고 또 인풋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여기 또 아웃풋 하나다. 그럼 여기 아웃풋 리스트가 하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인풋 하나하나 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볼 건데, 얘가 스크립트 형태로 적혀져 있어요. 사실 코드예요. 우리가 배우는 어셈블리 뭐 머신 코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인풋 하나랑 아웃풋 하나가 어떻게 생겼느냐 보면, 인풋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죠. previous transaction hash 가 있고 인덱스가 있고, 즉 인풋 같은 데 보면 요거는 이제 이 이전 거를 포인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포인팅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디에 있는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스크립트에 적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스크립트 길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스크립트 내용이 적혀 있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가 인풋, 또 하나가 인풋,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인풋이고, 그래서 여기 인덱스도 적혀 있고, 이 전에 있던 요 아웃풋에 해당되는 트랜잭션 아웃풋에 해당 요거에 대한 해시 값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아웃풋 쪽이죠. 아웃풋 쪽은 보면 얼마를 보냈지, 값, 5비트코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스크립트 길이,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자체. 그래서 이 스크립트는 우리가 그냥 뭐 보내는 사람 앨리스 밤 뭐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더 복잡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더 복잡하게 하는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을 뭐 트랜잭션이 맞다 틀리다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 스크립트를 수행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아웃풋이고 이쪽이 인풋인데, 인풋 트랜잭션 이렇게 있는데 인풋도 있는데, 요 인덱스랑 해시 이런 거 다 체크해 볼 거고, 여기 스크립트가 쭉 있다고 그랬죠. 이 스크립트랑 요 스크립트를 같이 돌릴 거예요. 같이 돌려서 참이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맞는 트랜잭션이죠. 참이 나오면 요 트랜잭션은 요거는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그 스크립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려고 해요. 비트코인 스크립트는
자, 스크립트 트랜지션 아웃풋이 뭘 이게 그러니까 스크립트라고 했잖아요. 아웃풋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풋도 스크립트로 쭉 있어서 얘가 여기 있는 게 이렇게 해서 발리데이트 체크할 텐데 뭐라 적혀 있냐면 이 아웃풋 쪽에 일종의 조건 같은 게 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돈 여기 뭐 5비트코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여기 이런 거를 만족하도록 뭔가 데이터를 인풋에서 줘가지고 만들면은 요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게 적혀 있는 건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적혀 있냐면 이런 식이에요. 어, 여기에 뭐 PK, 퍼블릭 키 값을 퍼블릭 P 값을 줘가지고 PK를 줘가지고 얘를 해시하면 그러면 어떤 x 값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 pk 값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이 pk에 해당되는 서명도 같이 주어져면은 여기 있는 돈을 쓸 수 있다라는 스크립트가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인풋을 만드는 사람은 PK랑 여기 서명을 주고 이런 데이터를 주고 수행을 하겠지만 여기 아웃풋 쪽에 적혀 있는 스크립트를 보면 뭐 대충 이런 거예요. 데이터 적혀 있겠죠. 그래서 X란 거가 해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시그니처를 체크해야 되니까 시그니처 베리파이하는 뭐 이런 함수가 이렇게 같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아웃풋에 있는 이 스크립트 내용이랑 인풋에 있는 스크립트 내용을 한꺼번에 같이 돌리면 일종의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과가 true가 나오면 이거는 인풋이 제대로 된 거라서 이 아웃풋에 있는 돈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 랭귀지를 보면 여기 이제 설명이 있죠. 아웃풋에 있는 것도 스크립트고 인풋에 있는 것도 스크립트인데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돌려서 제대로 뭔가 값이 잘 나오면 true가 나오면 이거는 맞는 스크립트다 라는 거고 그래서 스크립트가 석세스풀하게 끝나면 된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이쪽은 아웃풋 쪽에 있는 거는 이제 스크립트 법 키라고 그러고 이쪽 인풋 쪽은 시그니처를 만들기 때문에 스크립트 시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크립트 펍 키는 일종의 이 돈을 쓰기 위한 조건 같은 거를 프로그램에 짜놓은 거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시그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이게 꼭 데이터가 아니라 명령어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합쳐서 돌아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스크립트에 이거는 코드라고 했으니까 코드에는 명령어가 있겠죠. 그래서 명령어들을 이렇게 보면 일단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그 랭귀지는 포스라고 하는 그런 랭귀지랑 비슷하대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써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스택 베이스드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리고 얘는 투링 컴플리트하지 않다. 자, 투링 컴플리트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투링 컴플리트? 투링이 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컴퓨터 기초를 세운 사람이죠. 암호학에서도 배웠을 거고 투링 어워드도 알 거고 그렇죠? 네. 자, 이 사람이 만든 게 무슨 컴퓨터가 있어요? 투링?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컴퓨터? 투링? 뭘까요? 네, 투링 머신이 있죠. 투링 머신은 실제로 돌아가는 컴퓨터는 아니죠. 투링 머신 요거예요. 뭐 인피니트한 테이프 있고 여기에 이제 간단한 기계가 있어서 이 기계는 여기 테이블 읽는 거죠. 0, 1을 읽고 이걸 읽어가지고 여기 상태가 두 가지가 있어서 이 상태 조합에 의해서 뭐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 가기도 하고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생긴 튜링 머신인데 이 튜링 머신이 할 수 있는 기계가 이 튜링 머신을 모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튜링 컴플릿이라고 얘기하죠.
이 튜링 머신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튜링 컴플리트한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보면 돼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C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돌리겠죠. 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포룹 같은 것도 있고 if문도 있고 뭐 고투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돌아갈 수가 있죠. 그렇죠?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튜링 컴플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면 if문, 고투문이 있든지 아니면 뭐 포룹이 있죠. 그러니까 루비 지원되면 그러면 튜링 컴플릿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되고 비트코인은 튜링 컴플릿하지 않다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룹이 없어요. 룹 같은 게 없어요. 그런 오퍼레이션이 없어요. 그냥 정말 계산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령어는 256개. 왜냐하면 8비트 머신이라서 OP 코드가 8비트예요. 오퍼레이션 OP 코드가 8비트라서 256까지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15개는 디세이블 돼 있고 75개는 리저브드라서 그냥 아직 안 쓰고 있고 남아 있는 게 뭐 90개 빼니까 한 166개 정도, 그 정도 명령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를 보면 뭐 이런 거가 있어요. 두플리케이션, 스택 머신이라고 그랬죠. 스택 머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구조 배울 때 보면 밉스 구조 배웠었죠. 밉스 컴퓨터. 밉스 컴퓨터에서는 레지스터라는 게 있었죠. 달러 1, 달러 2 이런 거. 그래서 애드하면 레지스터 값을 읽어가지고 저장하는 거였죠. 이거는 레지스터 베이스드 컴퓨터고 이런 레지스터가 없는 스택으로 레지스터 대신하는 게 스택 컴퓨터예요. 그래서 스택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애들 이렇게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읽어서 어디에 저장할지 모르겠죠. 그걸 스택에 쓰는 거예요. 스택에 제일 두 개, 탑에 있는 두 개를 읽어서 더해가지고 두 개는 지워버리고 그 결과를 다시 집어넣는 게 스택 컴퓨터예요. 그래서 스택 컴퓨터에서는 뭐가 필요 없냐면 어떤 레지스터를 써야 되는지 그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어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명령어가 짧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에 좋으냐면 프로그램을 작게 만들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4MB가 필요했었는데 스택 머신을 만들면 1MB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메모리가 작은 컴퓨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메모리가 작은 컴퓨터? 그런 게 인베디드 컴퓨터들이죠. 인베디드 머신.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 그런 데 들어가는 거는 메모리가 크면 돈이 많이 드니까 메모리가 아주 작은 걸 쓰겠죠. 그래서 내장형 컴퓨터들은 작은 걸 쓸 거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메모리를 적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용도로 이제 스택 머신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택 머신 중에 하나가 자바도 이런 것 중에 하나죠. 자바 머신. 자바도 사실은 이런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용도로 쓰려고 만들었는데 그런 거 만드는 건 실패하고 그냥 웹에 갖다 쓴 거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을 써가지고 웹에 썼더니 그게 유명해져서 지금 우리가 스택 뭐 자바를 쓰고 있죠. 스택 머신 자바를 쓰고 있는 건데 실제로 뭐 굳이 스택 머신을 꼭 써야 된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스크립트도 아마 랭귀지도 그냥 스크립트 랭귀지로 이 스택 머신을 쓴 거고 여러분이랑 밉스를 썼겠죠? 밉스를 써도 문제는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스택 머신이라서 어떤 명령이냐면 둡은 뭐냐면 여기 스택에 저장돼 있으면 이거 하나를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똑같이 카피하는 두플리케이션 하는 거고 해시 160은 뭐냐면 요 첫 번째 이 스택 이게 이제 스택은 위로 자꾸 자랄 거 아니에요. 탑이 늘 때마다 자꾸 위로 하나씩 올라가겠죠. 위로 하나씩 올라가겠죠.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를 읽어서 이거를 해시해 가지고 여기다 다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택에 예를 들어서 엑스트라가 저장되어 있었다. 해시 160을 하면은 얘를 빼내서 해시를 계산을 하고 여기에 해시 결과를 다시 저장하는 게 해시 160 명령어인 거죠. equal verify는
스택에 뭐 x랑 y가 저장돼 있으면 이 x, y를 두 개를 읽은 다음에 두 개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교된 결과를 다시 스택에 집어넣어요. 빼고 스택에 이 결과 같으면 뭐 1, 다르면 0. 이 값을 저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체크 시그는 뭐냐면 이것도 여기 데이터가 있고 여기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 시그 명령어 들어오면 스택에서 두 개를 읽어요. 시그마랑 m을 읽어가지고 pk까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퍼블릭 키까지 이렇게 읽어서 이 세 개를 다 읽어서 지워버리고 베리파이 된 결과만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이 결과는 뭐냐면 0 아니면 1이겠죠. PK랑 메시지랑 시그니처랑 체크해서 맞으면 1, 틀리면 0. 그 값을 스택에 저장하는 거예요. 체크 멀티시그는 우리가 뒤에서 볼 건데 이것도 뭐 시그니처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체크하는 그런 명령어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 요걸로 만들어진 게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잭션 하나를 딱 보면 트랜잭션 안에는 뭐 이런 스크립트가 들어있고 이 스크립트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쭉 생겼죠. 자, 뭐냐면 우리가 트랜잭션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인풋 쪽이 있고 아웃풋 쪽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인풋이 있고 스크립트 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얘가 이렇게 가리키는 쪽에 아웃풋에 해당되는 쪽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게 스크립트 펍키라고 했죠. 아웃풋에 해당되는 거. 자, 요게 있는데 요 두 개를 한꺼번에 돌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 두 개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크립트 시그에 있는 걸 먼저 돌려요. 그럼 사실 여기 있는 게 대부분 데이터일 거예요. 데이터들은 사실 그냥 스택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집어넣어요. 쭉쭉 집어넣고 스크립트 시그를 돌리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펍을 돌려요. 펍 키를 쭉 돌리면 뭐 얘도 데이터가 있으면 집어넣을 거고 명령을 해서 빼서 뭐 집어넣고 빼서 해가지고 어쨌든 쭉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1이면 성공, 0이면 실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 시그를 먼저 수행하고 데이터인 경우는 푸시 집어넣는 거고 스택에다가 명령이면은 뭐 스택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시그에도 명령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명령어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봅시다. 자, 이건 앞에 있던 그 명령어들이고 실제로 한번 명령어를 보려고 해요. 자, 뭐가 있냐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크립트 시그에는 두 개가 들어있어요. 시그니처랑 펍키가 들어있었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펍키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이런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트랜잭션이 있었고 여기 이전 트랜잭션이 있었고 여기 아웃풋 쪽 중에 하나가 얘예요. 펍키. 그 다음에 여기 인풋 쪽에 하나 스크립트 시그가 얘예요. 얘가 사실은 얘를 포인팅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시그니처랑 퍼블릭 키 밸류 두 개만 딸랑 있어요. 요것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건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네모로 생긴 건 명령어예요. 펍키 쪽에는 보니까 뭐가 있냐면 두플리케이션도 있고 해시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로 뭔가 뭐 pk 해시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명령으로 equal verify가 있고 그 다음에 체크 시그가 있고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스크립트 시그를 먼저 수행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스택 머신 처음에 비어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먼저 시그가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시그가 들어왔죠. 시그니처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는 그냥 스택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네,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시그니처 어떤 값이겠죠.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펍키라고 하는 데이터가 또 있죠. 스크립트 시그에 얘도 그냥 집어넣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스택 포인터가 계속 하나씩 증가하겠죠. 처음에는 밑에 있다가 하나씩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죠. 지금 스크립트 시간 끝났고 스크립트 펍을 수행할 거예요. 보니까 OP 두비 있죠. 오퍼레이션 두플리케이션. 그럼 뭘 해야 돼요? 얘는 탑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복사해서 그대로 다시 탑에 넣는 거죠. 그래서 OP 두비를 하게 되면 펍 키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OP 두비는 됐어요. 그 다음에 OP 해시 160이 있죠. OP 해시 160. 얘는 탑에 있는 거, 요 값을 해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해싱을 해가지고 해시된 결과를 여기다 다시 또 집어넣죠. 해시 법 키. 요 값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pk 해시라고 하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pk 해시를 또 집어넣어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봤더니 equal verify라는 게 있죠. 그래서 equal verify는 뭐냐면 스택에 있는 두 개를 가져와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컴페어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컴페어에서 아마 실패하면 그냥 머신이 멈춰버릴 거예요. 그냥 false를 리턴하고 끝내버리는 거고 성공하면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실패하면 얘가 실패하면 어보트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자, 저걸 수행을 했는데 뭐 이걸 베리파이가 어, 맞았으면 이건 다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고 스택에 다 지워지지 않죠. 그니까 요건 아직 남아 있죠. 뭐가 남았어요? 여기까지 된 거고 다 지워졌고 여기가 탑이고 그 다음에 체크 시그가 있죠. 마지막에 체크 시그는 요 퍼블릭 키를 가지고 이 시그니처가 맞는지 체크하는 함수예요. 체크하는 함수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메시지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메시지에 해당되는 건 실제로는 요 트랜잭션 요 아웃풋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 인풋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디폴트로 그냥. 그거는 이제 명령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맞는지 체크해 가지고 맞으면 true, 틀리면 그냥 오버트 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맞았으면 true 되면서 그 다음 아웃풋에 있는 인풋에 있는 스크립트 시그를 또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안에 있는 모든 스크립트 시그를 다 수행하는 거예요. 스크립트 시그랑 그거 연결된 스크립트 펍키 그다음에 그 다음 스크립트 시그랑 그에 연결된 스크립트 펍키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다 맞으면 그 트랜잭션은 이제 맞는 거죠. 밸리드한 거죠. 이해돼요? 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죠?
그러면 뭐 스크립트가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자유롭게 뭔가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뭐 포르 같은 건 못 쓰기 때문에 룰을 못 쓰기 때문에 좀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포맷이 하나로 단순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어, 뭐 명령 중에 이런 것도 있대요. OP 리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입력은 안 보고 출력은 어버트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트랜지션을 만들었죠. 트랜지션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아웃풋을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아웃풋 스크립트 이렇게 쭉 있겠죠. 이쪽에는 인풋이 있어서 인풋 스크립트가 이 아웃풋 스크립트 요거 연결되고 사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명령어 중에 OP 리턴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적혀있겠죠. 3원 뭐 비트코인 3이고 여기 스크립트로 OP 리턴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OP 리턴은 무조건 그냥 어볼트란대요. OP 리턴은 실패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페일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얘를 추루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요 인풋 스크립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합해서 얘를 추루로 만들 수 있는 인풋을 못 만들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쓰려면 여기에 적당한 인풋을 줘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스크립트를 돌리면 치루가 나오면 여기 있는 3 비트코인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OP 리턴이라는 게 있으면 얘를 시행시키면 무조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페일이 나버리니까 어버트 나니까. 그래서 이 3원은 그냥 날라간 거예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쓰이느냐? 돈을 소각할 때. 돈을 소각할 때 써요. 보완할 때. 돈을 왜 소각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돈이 너무 많으면 소각해서 좀 통화량을 줄일 그런 목적으로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겠죠. OP 리턴을 하고 여기 앞에다가는 아무거나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트코인에다가 뭐 0.01 비트코인을 내가 해놓고 여기다가 내 이름 적어놓고 자기 이름 적어놓고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이런 트랜잭션을 보내게 되면 블록체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누가 거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기록을 남기는 데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름을 영원히 비트코인에 남길 수가 있어요. 돈 조금만 내면. 이런 용도로 뭐 쓰든지 하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OP 추루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뭐냐면 어, 아웃풋 쪽에 있는 걸 뭔가 수행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 3비트코인이 있고 얘를 이제 수행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스크립트가 있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그니처 인풋 시그니처에도 뭐 쓸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죠. 인풋 쪽에서도 이걸 그냥 쓰려면 추루만 리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OP 추루 하면 이 명령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러면 스택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추루를 리턴하는 거야. 즉 그 얘기는 요 3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스탠다드는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타입을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자, pay to PKH. 사실 이거 뭐 트랜잭션 타입이라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트랜잭션이 있고 여기 이제 아웃풋 쪽에 해당되는 스크립트 펍키. 이걸 어떻게 정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인풋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스크립트 C가 어떻게 정리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적을 때 돈을 일단 뭐 적을 거고 그다음 여기 적을 때 뭘 할 거냐면 퍼블릭 키에 해시를 여기다 적을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뭐 뒤를 이렇게 적으면 요거를 pay to public key hash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돈이 요 퍼블릭 키의 해시인 사람 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렇게 안 하고 스크립트를 적을 때 5 비트코인인데 그냥 업키라고 바로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이 5 비트코인이 뒤에 물론 스크립트 적어야겠죠. 뭐 체크하고 시그니처 체크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일로 바로 간다라고 적을 수 있는데 이거를 뭐 pay to public key라고 하는데 이거는 obsolete 더 이상 뭐 out of date 돼 있다는 거죠.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 이유를 이렇게 막 설명했는데 저는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설명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 디스어드밴티지가 요 방법의 디스어드밴티지가 미리 퍼블릭 키를 다 알아야 된다. 받는 사람의 퍼블릭 키를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오버헤드라고 했는데 어차피 해시로 해도 해시값 알아야 보낼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주소가 해시는 여기서는 아마 160을 쓸 거고 160 비트를 쓸 거고 이 펍은 좀 더 길어요. 256 비트 정도 될 텐데 이게 길기 때문에 트랜잭션 사이즈가 더 길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ECDS의 시그니처 알고리즘이 깨지면 문제가 생긴다. ECDS의 알고리즘 이건 전자서명 알고리즘이죠. 릴리티 커브 베이스드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인데 이게 깨지면 뭐 해시를 써도 깨져요. 다 깨져요. 원래 깨져요. 그래서 이것만은 문제는 아니어서 그 다음에 pay to script 해시 이거는 뭐 스크립트에 관련된 것까지 다 해시를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받는 사람 쪽에다가. 그래서 여기 5 비트코인인데 여기에 돈을 쓰려면 뭐 여기 어떤 해시 값이에요. 이게 어떤 해시 값. 그리고 여기 뒤에 스크립트 적겠죠. 해시 체크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해시 체크 이런 명령어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요 돈을 쓰려면 요 해시의 인풋에 해당되는 값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돈을 쓸 수 있게. 뭐 이런 게 이제 P2SH, Pay to Script Hash 이런 거예요. 이 정도로 뭐 나눌 수 있다.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니까 더 복잡하게 지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 이걸 보면 이게 뭐 어디에 쓸까? Pay to Script Hash 이게 어디에 쓸까? 실제로 이런 트랜잭션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아웃풋 쪽에 이렇게 보면 뭐 몇 비트코인, 10비트코인인데 얘를 누구한테 주냐면 이런 주소의 프리이미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의 프리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스크립트가 적혀 있으면 될까요? OP 아마 어, 이렇게 저라면 여기다 이렇게 적고 OP 이퀄 체크 이퀄 베리파이였나요? 이퀄 체크였나요?
명령어 뭐였죠? 이퀄 체크, 이퀄 베리파이 뭐였어요? 이퀄 베리파이, 이퀄 베리파이라고 쓰고 이퀄 베리파이 뒤에다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먼저 할게 뭐를 하면 되냐면 여기 스크립트 펍이 여기 적혀 있죠. OP 해시 요류 요가 OP 이퀄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 뭐라고 적혀 있냐면 OP 해시 요류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숫자 그다음에 OP 이퀄 이렇게 스크립트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사용을 하려면 인풋되는 사람들이 잘 인풋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 식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뭘 주면 동그라미 이렇게 주면 우리가 수행을 하면 스택에 동그라미 이거 다 저장이 되겠죠. 먼저 그 다음에 명령을 수행하겠죠. 첫 번째 OPS 256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해시한 값 이걸 x라고 합시다. x라고 하고 이거를 y라고 할게요. x가 있었으면 OP 해시 요로 가면 이거 지워지고 해시 값이 여기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y 값이 여기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OP 이퀄이라고 하는 게 스택에 있는 두 개 값을 비교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두 값을 비교해서 맞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요가 주어지면 뭐냐면 이 아웃풋 트랜잭션, 요 아웃풋을 사용을 하려면 x 값을 줄 수 있으면 되죠. 즉 요것을 만족하는 x 값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이 돈을. 그래서 해시의 프리이미지 값을 만약에 인풋 스크립트로 줄 수 있으면 그 해당되는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스크립트를 요 스크립트 펍을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거에 y의 프리미지 아는 사람은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사용된 적이 있느냐? 예, 있어요. 언제 썼냐면 제너시스 블럭.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제일 비트코인의 제일 첫 번째 거, 제너시스 처음 나온 거. 그거 할 때 이걸 이제 썼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명령 중에서 체크 멀티시그는 보지 않았었는데 체크 멀티시그는 뭐냐면 이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명령어는 체크 멀티시그고 얘는 입력이 n개의 시그니처 들어가고 n개의 퍼블릭 키가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 스택에 여기에 OP 체크 멀티 시그 이렇게 하면 물론 여기에 이제 시그니처가 몇 개인지 시그니처가 2개 뭐 퍼블릭 키가 3개 이런 걸 줘야 돼요. 다 주긴 줘야 되는데 물론 시그니처 개수가 퍼블릭 키보다는 작아요. 작은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이제 뭘 하냐면 시그니처가 막 들어있겠죠. 시그니처 들어있고 퍼블릭 키가 들어있을 거예요. 있으면 얘는 이 첫 번째 시그니처를 요 PK1에 대해서 베리파이를 해봐요.
맞는지. 물론 데이터는 따로 있겠죠. 뭐 아웃풋 시그니처, 아웃풋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거라서 체크를 해봐요. 맞으면 이게 true면 이게 맞으면 그 다음에는 시그마 2랑 pk2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게 맞았으면 그냥 두 번째 둘 다 가고 두 번째 맞으면 그냥 세 번째 가는 거고 뭐 시그니처 더 이상 없으면 끝난 거 맞는 거 다 끝난 거고 만약에 안 맞았어요. 이게 틀렸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안, 1이 아니다. 또는 이게 0이에요. 0이면 그러면 시그니처는 그대로 있고 퍼블릭키만 그 다음 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시도해봐요. pk2 시그마 1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통과된다 1이다 그러면 pk3랑 시그마 2랑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만약 이것도 또 0이다 그러면 pk3랑 시그마 1이랑 만약 이것도 0이다 pk 없죠? 그럼 false죠. 틀린 거죠. 이게 참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시그마 2를 해봐야 되는데 없죠. pk가. 그렇죠? 그래서 없으니까 실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3, 2로 주어졌을 때 가능한 거는 뭐 verify pk1 시그마 1이 1이고 pk2 시그마 2가 1이든지 pk1 시그마 1이 1이고 pk3 시그마 2가 1이든지 pk2 시그마 1이 1이고 pk3 시그마 2가 1인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 외에는 이제 어쨌든 항상 한 번 하고 나면 PK는 항상 증가돼 있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모든 시그니처에 대해서 베리파이가 되면 true.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생기면 그러면 false. 요거에 이제 체크 멀티 시그고 뭐 밑에 거는 근데 얘가 버그가 있어가지고 뭔가 더 추가해야 된다 이런 건데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생긴 모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명령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2, PK1, PK2, PK3, 3, OP, 체크, 멀티시그 저렇게. 그러면 저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뭐 PK1이랑 PK2랑 스택으로 쓰지 않을게. PK3가 있고 그다음에 시그1, 시그2가 있고 이걸 가지고 OP 사실 이게 다 스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쭉 들어가 있는 거고 OP, 체크, 멀티시그라고 하는 게 모든 점 이게 맞는지 맞으면 그냥 이걸로 비교하고 만약 틀렸으면 이거랑 체크해서 체크가 됐으면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체크가 다 됐으면 tr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멀티시그 명령어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뭘 구현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 가지고 에스크로 같은 것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에스크로가 뭐죠? 에스크로. 앨리스가 밥한테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돈을 주면 되죠. 그렇죠?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았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돈은 줬는데 물건이 안 올 수도 있고 물건 왔는데 돈을 안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많이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에스크로가 있어요. 여기 제 주디. 저지라서 주디 J 붙여서 주디라고 한 거고. 그래서 앨리스는 원래는 이제 돈을 이렇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밥은 돈을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주디가 필요가 없어요. 둘 사이에서 맞게 했었으면 그냥 둘이 주고 받고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건데 돈 주는 걸로 만약 물건을 이제 오프라인에 보냈다 치면 앨리스가 밥한테 돈을 주면 끝나는 거였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돈을 안 주고 싶어요. 근데 밥은
자기는 물건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정에 가서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디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앨리스 말이 맞으면 돈을 안 주는 거고 밥의 말이 맞으면 돈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세 명이 있잖아요. 지금 세 명이 있는데 두 명이 합의를 하면 그 트랜잭션이 일어나도록. 즉 앨리스랑 주디가 서로 동일하면 밥한테 돈을 안 보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돈이 그러니까 안 가는 거고 만약에 밥이랑 주디가 동일하면 앨리스가 돈을 밥한테 꼭 보낼 수밖에 없게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면 그냥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밥과 앨리스가 동의하면 그냥 이렇게 보내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명 중에 두 명이 적어도 어그리를 하면 그 트랜잭션을 만들도록 하는 게 지금 에스크로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스크립트를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 결국 중요한 건 여기 아웃풋 스크립트 펍 요걸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예를 들어서 10 비트코인을 이제 줄 거예요. 원래 앨리스가 밥한테 10을 주려고 했는데 항상 그냥 주면 안 되겠죠. 물건 받은 다음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걸어 놓을 거예요. 그냥 걸어만 놓을 거야. 어떤 걸 걸어 놓을 거냐면 세 명 중에 두 명이 서명을 만들면 그럼 얘는 수익이 되면 되겠죠. 세 명 중에 두 명이 동일하면 여기는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앞에 있던 얘를 쓸 거예요. 2 그다음에 앨리스 퍼블릭 키, 밥 퍼블릭 키, 주디 퍼블릭 키,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말했던 체크 멀티시그, 체크 멀티시그를 할 거예요. 이 명령어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을 써서 이 돈을 쓰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만약에 앨리스와 밥이 문제가 없었어요. 정상적이에요. 주디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서명을 뭘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앨리스의 서명을 넣고 그 다음에 밥의 서명을 넣으면 그럼 얘 총괄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verify 앨리스 PK 앨리스 서명 verify 밥 PK 밥 서명 다 통과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넣으면은 체크 멀티시가 통과돼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 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서명을 앨리스가 만들어 가지고 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밥이 자기 서명을 만들고 뒤에 자기가 쓸 수 있도록 돈을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물건이 제대로 왔으면 그냥 앨리스는 서명만 만들어서 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문제가 없을 때고 근데 이제 앨리스 동의하지 않고 밥도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주디가 이렇게 딱 봤더니 이거는 앨리스가 돈을 지불해야만 돼요. 그러면 밥은 자기가 서명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앨리스는 서명 안 만들겠죠. 자기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앨리스는. 그렇지만 주디가 동의를 하겠죠. 그래서 주디가 서명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주면 체크 멀티시간 통과가 돼요? 통과가 안 돼요? 이렇게 보면 verify B 이렇게 통과가 되죠. 그래서 밥과 주디가 동의해도 통과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밥이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이거는 주디가 봤더니 앨리스가 만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디가 앨리스한테 서명을 주겠죠. 그래서 주디가 앨리스한테 서명을 주면 앨리스가 이 트랜잭션을 만들겠죠. 자기가 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이것도 통과되죠. 그래서 이거는 앨리스가 자기가 쓸 수 있도록 돈을 트랜잭션 만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3명 중에 2명이 동의하면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이런 거 가능해요. 이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꽤 그래도 좀 플렉서블하죠. 비트코인에서. 물론 이제 이거를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이더리움이 되는 거고. 이더리움에서는 이 스크립트를 더 확장해서 그냥 튜링 컴플리트, 우리가 얘기하는 포르 같은 것도 다 지원하도록 만든 게 이더리움인 거고, 비트코인에서도 기본적인 스크립트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서 완전히 픽스된 건 아니고 뭔가 약간의 이런 조건 같은 걸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디에 쓸 수 있는 마이크로 페이먼트, 뭐냐면 앨리스랑 밥이 이제 거래를 막 해요. 돈을 이제 계속 뭐 조금씩 보낼 거예요. 0.1 비트코인, 0.1 비트코인 막 이렇게 막 보낼 거예요. 2 비트코인, 뭐 0.4 비트코인. 매번 막 보낼 텐데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블록체인 올리면 거래 수수료가 너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번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쭉 보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매번 보낼 때마다 앨리스가 밥한테 0.1 비트코인을 보내고 뭔가 서명을 붙여서 보내주고, 이거에 대한. 그 다음에 또 보낼 때는 만약 0.1을 또 보냈다 그러면 0.2에 대한 서명을 붙여서 보내줘요. 그 다음에 또 보낼 때는 0.3을 보냈다 그러면 누적인 0.5에 대한 걸 이렇게 보내줘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적된 거를 이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지 않고 마지막에 받은 돈이 있겠죠. 뭐 7을 뭐 4를 일을 했는데 받았던 게, 지금까지 받은 게 1.4 비트코인이다. 여기에 대한 서명이 있다. 그럼 요것만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이것도 아웃풋 스크립트를 만들 때 잘 만들어 두면 되겠죠. 아웃풋 스크립트 쭉 만들 때 맥시멈 비트코인은 뭐 10비트코인까지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서명이 제대로 있으면 그걸 쓸 수 있다라고 여기 이제 일반적인 스크립트를 적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밥은 여기는 돈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1.4만 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1.4만 자기한테 보내고, 나머지인 8.6은 앨리스에서 보낸다는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서명을 달라고 앨리스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요거에 대한 서명을 계속 여기서 주는 거예요. 서명이라고 하는 게 여기 앨리스 요 서명이라고 하는 게 요 내용이에요. 요거에 대한 서명. 0.5를 했을 때는 액수가 달라져 있겠죠. 0.5는 밥한테 가고 나머지 9.5는 앨리스를 가는, 요거인 경우는 이거에 대한 서명은 뭐냐면 0.5는 밥, 9.5는 앨리스로 하는 스크립트에 대한 서명. 그런 식으로 이제 서명은, 이 서명들이 다 다른 거죠. 요 서명 뭐 1이라고 2라고 그러고 다 서명이 각각 달라요. 뭐다 다르게 생겼고. 그러면 밥의 경우는 뭘 하냐면 제일 마지막 거에 대해서만, 마지막 서명에 대해서만 여기다 적겠죠. 마지막 거만 적고 얘를 가리키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걸로 돈을 밥이 꺼내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에서.
만약에 밥이 네 번째 것도 가져가게 되면 만약 네 번째 걸 먼저 해버렸다. 뭐 세 번째 걸 해버렸다. 세 번째 걸. 그 얘기가 뭐냐면 0.5를 밥으로 보내고 9.5를 앨리스를 보내는다는 그런 트랜잭션에 대한 서명이죠. 이걸 해버렸으면 더 이상 요 아웃풋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밥이 여러 개의 이런 서명들을 받았지만 이 중에 하나를 먼저 써버리면 사용해버리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돈을 못 빼가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더블 스pen딩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밥의 입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온 거, 요걸로만 하나 트랜잭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왔던 걸 다 쌓아놓은 걸 한꺼번에 빼가면 되겠죠. 그래서 매번 조금씩 올 때는 블록체인에 안 적어두다가 이제 어느 정도 끝냈다고 생각하면 그 최종적인 것만 블록체인에 적어두는 그런 걸 이용하면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트랜잭션 양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스크립트로 잘 기록을 하는 걸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멀티스크립트. 그래서 여기서 멀티시그에서는 뭐냐면 둘 다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앨리스도 사인을 해야 되고 밥도 사인을 해야지. 그래서 앨리스가 매번 할 때마다 앨리스는 요런 모양에 대해서 사인을 해서 주고 요런 모양에 대해서 사인을 해서 주고 요런 모양에 대해서 사인을 해서 주고 그러면 밥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만 돈을 쓸 거기 때문에 밥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사인을 붙여가지고 이걸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체크해 보면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70비트코인만 밥으로 가고 나머지는 앨리스에게 돌아가도록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어, 밥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처음에 이제 10비트코인 구고 90비트코인 이렇게 자기 걸 해놨는데 밥이 이 트랜잭션 안 만들면 앨리스의 이 100비트코인은 어떻게 돼요? 앨리스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왜? 밥이 서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밥이 아무런 트랜잭션도 안 만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앨리스는 이 30비트코인을 자기가 다시 쓸 수도 없어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를 더 추가를 했냐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어, locked ti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종의 expiration time.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겠죠. locked time. 그래서 요 돈은 요 시간 안에 동안에만 의미가 있고 만약 이 시간을 지났는데도 저 트랜잭션 아웃풋을 쓴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그냥 없어져 버려. 없는 걸로 되는 거죠. 캔슬해 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캔슬해 버린다는 얘기니까 뭐 이 비트코인을 앨리스가 다시 이제 쓸 수 있게 회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랜잭션이 리펀드 될 수 있는데 리펀드 되는데 그런데 이 락드 타임까지는 안 되고 있다가 그게 지나고 나면 리펀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락드 타임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이 동안은 뭐 이런 거래를 해서 합의할 수 있지만 이게 지나게 되면 그러면 앨리스가 어, 돈을 다 찾게 되는 거겠죠.
대충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스크립트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도 이렇게 스크립트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네,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 블록 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빠르게 넘어가고 네트워크도 뭐 그렇게 큰 게 있진 않아서 금방금방 넘어가고 그 다음 뭐 마이닝 이런 쪽으로 아마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스트럭처랑 트랜잭션 모양이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배웠죠. 네, 이렇게 자세하게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뭐 어렵지 않아서 금방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음 주는 휴일이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없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